많은 분들이 눈꺼풀 떨림하면 마그네슘 부족을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일단 마그네슘부터 드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래 드셔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부천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눈이 떨리는 증상으로 의외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눈꺼풀만 떨리니까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안과에 가서 물어보면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원장님 저 이러다가 중풍 오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면서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눈꺼풀이 떨리는 진짜 원인 5가지와 이를 해결해주는 생활습관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혈자리 지압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눈꺼풀 떨림하면 마그네슘 부족을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눈이 떨린다 싶으시면 약국으로 달려가셔서 일단 마그네슘부터 드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래 드셔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꺼풀 떨림의 원인이 단순하게 마그네슘 부족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 주변에는 알륜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근육이 있고요. 이곳에 분포한 안면신경 가지를 통한 전기 자극으로 우리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신경을 통해 전기 자극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전해질 물질 중에 하나가 과잉이 되거나 부족해지면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포 외액에 많은 칼슘과 함께 세포 내액에 많이 존재하는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눈꺼풀 떨림은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서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갑자기 마그네슘 한 가지만 부족해지는 상황은 그렇게 흔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식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요, 마그네슘이 식단을 통해 결핍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요, 아몬드, 땅콩, 녹색 배추, 시금치, 깻잎, 해조류, 멸치, 두부 등이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곡물과 나물류가 많죠. 요새 어디 흰쌀밥 드시는 분 많은가요? 잡곡밥에다가 김치, 나물에 두부 이렇게 드시고요. 또 음식 말고도 종합 영양제 한두 개 정도는 다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마그네슘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아주 충분하게 넉넉하게 드시고 계세요. 네? 그럼 눈떨림이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건강한 균형이 깨져 있고 힘들어서 눈꺼풀 떨림이라는 현상을 통해 내 몸을 좀 구해달라고 보내주는 하나의 구조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꺼풀 떨림은 12쌍의 뇌신경 중 7번째 뇌신경인 안면신경의 순환 부족인데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눈꺼풀 떨림뿐 아니라 입 주변까지 떨리는 안면경련 또 얼굴 한쪽이 틀어지고 움직이지 않는 안면신경 마비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눈떨림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불균형한 영양 섭취입니다.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무리하게 살을 뺀 경우, 또한 장기간 다이어트 약물 섭취로 인해서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또 원푸드 다이어트, 과도한 저염식 등 극단적인 음식 섭취를 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영양 부족과 함께 직접적으로 마그네슘 부족이 유발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균형 잡힌 식단으로 돌아오면 금방 회복이 되고요. 따라서 본인이 극단적인 식단을 유지 중이거나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눈떨림이 발생했다 싶으시면요, 당장 멈추시고 정상적인 식단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신경의 과흥분 상태를 만들고 그 중에서도 7번째 뇌신경인 안면신경을 과자극해서 눈떨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늘 몸이 피곤하시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수면 시간을 늘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적된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입니다. 목에서 나와서 얼굴로 안면신경 가지가 흘러가는데요. 몸이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과 얼굴로 가는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주변의 안면신경 가지가 혈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눈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음주인데요. 요새 날이 많이 무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물처럼 드시고 계시진 않은가요? 카페인은 신경을 과흥분시키고 각성시켜서 신경 자극을 통한 눈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카페인은 음식을 통해서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요. 이 또한 눈떨림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도요. 이 알코올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전해질 불균형이 유발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눈꺼풀 떨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꺼풀이 떨리신다 싶으시면 일단 금주하시고요. 커피도 끊으시는 게 좋은데 이게 힘드시다면 하루 한 잔 이내로 줄여보세요. 다섯 번째는 안 좋은 자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직장인분들은 업무의 대부분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시고요. 또한 장기간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좀 뜨끔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진료 보면서 모니터를 2대 놓고 컴퓨터를 계속 보고 또 집에서는 유튜브 보고 그러거든요.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잘못된 자세는 일자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 주변의 근육 뭉침을 유발하고요. 이로 인해서 안면 얼굴로 가는 혈관과 신경의 원활한 순환을 막습니다. 따라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바로 앉아서 턱을 당겨보세요. 스마트폰 보시는 시간은 좀 줄여보시고요. 보시더라도 스마트폰 받침에 놓고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떨림을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 번째는 침 치료인데요. 얼굴로 향하는 경락을 손과 발에서 침을 놓거나 직접적으로 눈 주변에 침 자극을 통해서 주변 경락과 에너지 순환을 뚫어주면 빠른 분들은 침 치료 몇 번만으로도 눈꺼풀 떨림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약 처방과 생활 개선인데요. 눈꺼풀 떨림 증상이 발생한 지 얼마가 안 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침 치료 몇 번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오래된 경우는 대부분 침반으로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 피로가 누적된 분들은 보약을 처방해서 피로를 좀 줄어드리고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끔 하는 한약을 처방하고요. 음식을 통해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위장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한약 처방을 해드립니다. 또한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과음을 하시는 분들, 또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원인에 맞춰서 생활 지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꺼풀 떨림에 좋은 혈자리 5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풍혈인데요. 안면신경이 머리에서 나오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눈떨림 증상뿐 아니라 안면경련, 안면신경 마비 등의 대부분의 안면 질환의 예풍혈이 효과적입니다. 귀 뒤에서 아 하고 턱을 열었을 때 쏙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아 하고 턱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2-30초씩 꾹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요, 윗눈꺼풀이 떨릴 때는 태양혈과 사죽공혈을 눌러주세요. 태양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자놀이고요. 사죽공혈은 눈썹 바깥쪽 바로 밑으로 쏙 패인 곳입니다. 손끝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래 눈꺼풀이 떨릴 때는 승흡혈과 사백혈을 지압하시면 되는데요. 승흡혈은 눈두덩이 뼈 아래 쏙 파인 곳, 사백혈은 직하방으로 내려가다 보면 0.5cm 정도 내려가다 보면 쏙 파인 곳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승흡혈이나 사백혈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밑에 혈관이 약해서 멍이 잘 들기 때문에요. 지긋하게 2-30초 눌렀다 뗐다를 반복하셔야지 멍이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눈꺼풀 떨림이 단순하게 마그네슘 부족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한국인의 식단으로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일이 없다는 점, 실제로는 불균형한 영양 섭취나 과도한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음주, 안 좋은 자세 등의 전신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안면 경련이나 안면신경 마비와 같은 질환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는 침치료와 함께 한약 처방을 하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압 혈자리, 예풍혈, 태양혈, 사죽공혈, 승흡혈, 사백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